순간속도 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순간속도. 자, 순간속도는 뭔가? 순간속도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를 던져봤어요. 종이 비행기를 이제 접어서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던지면 처음에 빨라요. 빠른데 나중에 급격히 느려지면서 이제 땅에 떨어지죠.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다가 점점 이제 느려지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그 변이가 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비행기의 운동을 역시나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고양이의 달려가는 그 운동을 그 그래프로 나타냈듯이 한번 이 비행기의 종이 비행기 운동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얘는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위치가 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정지를 하죠. 정지라는 것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처음 순간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자라고 한다면은 이 그래프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는 그래프상의 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그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결국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그 시간 간격을 줄여가면서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이 비행기의 속도가 처음엔 빠르다 느려지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좀 압축해서 구간을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면은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겠죠? 더 짧게,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하면 더 가파른 기울기, 더 짧게 하면 더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더 빠른 평균 속도를 얻게 될 거예요. 결국 이 값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렇게 쓴다. V는 지금 우리는 델타 T라는 시간 간격을 줄여가면서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평균 속도의 계산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극한의 기호로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기호를 계산할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쵸? 사실은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바에 따르면 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무한히 많이 길게 계산할 방법 필요는 없고 미분을 하면 된다 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없는 불구의 몸, 이런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바로 이 그래프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점점 가파른 기울기를 구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나? 바로 이 점, 이 속도를 구하려고 했던 그 시작점의 접선을 그려보면은 이 기울기들이 결국은 이 접선의 기울기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수학 시간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얘를 바로 우리가 순간속도라 부르는데 순간속도는 바로 지금처럼 이 S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을 할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9쪽에 두 번째 결론, 이 순간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그 그래프, S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넘어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페이지를 보면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우리가 지금 속도를 구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속도라는 것은 결국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면 예를 들어서 3m/s 이게 무슨 말인가? 얘는 바로 매 초 3m 전진한다는 거지. 그쵸? 그것이 이제 3m/s라는 속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화하면 예를 들어 뭐 10초를 달려갔다. 그러면 30m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바로 속도가 예를 들어 v, m/s다라는 것은 사실 그때 이동거리가 v 곱하기 t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에 이 s는 vt라는 식에다 한번 또 네모를 쳐볼게요. 얘는 바로 속도가 일정할 때 그 변이를 구하는 그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속도가 변할 때지. 자, 속도가 변할 때는 그럼 어떻게 그 이동거리를 혹은 변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변이와 이동거리의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섞어서 쓰지요. 자, 속도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 우리가 이제 시간 간격을 아까 이제 그리스 문자 델타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 그러나 0은 아닌 시간 간격을 d라는 이제 영어 소문자를 붙여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은 속도가 그 시간 동안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바로 아주 짧은 거리를 바로 방금 구한 이 공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ds는 vdt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식은 물리에선 흔히 나타나지만 수학 시간에 이런 식 쓰면은 혼날지도 몰라요. 수학 시간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순간 속도에 대한 정의를 쓸 때처럼 ds를 dt로 나눈 그 전체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 물리 시간에 쓰는 이런 기호는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답을 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과에 간다면 4학년 때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요. 일단은 그렇게 0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값이라는 뜻으로 이 기호를 우리가 쓴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총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더하죠. 잘게 나눈 것을 모두 더한다. 수학 시간에는 시그마 기호를 쓰지만 지금처럼 무한히 작은 양들을 모두 더한다 할 때는 인테그랄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ds가 vdt와 같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정적분이지. 자, 얘는 뭔가? 우리는 물론 이걸 계산할 줄 모르는 불구의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웁니다. 뭐냐면 이 계산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나? VT 그래프의 밑넓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를 바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진 않겠지만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10페이지에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 이 속도가 변할 때 물체의 변이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VT 그래프의 그 밑넓이를 구할 거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속도가 일정할 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인 그런 그래프를 이제 일정한 속도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이번엔 속도. 자,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수평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주어진 시간 t 동안 그 이동한 거리 혹은 변이라는 것이 그냥 둘을 곱한다. 기하학적으로는 바로 밑넓이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S는 VT, 이 그래프의 밑넓이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만약에 변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밑넓이를 구해서 이 변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책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에 보면 이제 들여다보고